오늘 김건희 특검은 앞서 보신 문제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는데요. 이어서 차현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윤 전 대통령과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오늘 새벽 3시 15분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지를 통해서 최호 전 오늘 명예특검으로 특검 제조기로 알려져 있죠. 주진우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이게 시기가 공교롭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웬 정치 보복이요? 이긴 전 최고위원이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과거 윤석열이 했던 방식 그대로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하는 얘기고 네. 택도 없는 소리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 정당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예. 취지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도 압수수색이 꾸준하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요. 오히려 좀 늦었어요. 늦었어요. 자, 공천 개입에 이준석이 관여했느냐, 이미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들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선 공천만 따져보자고요. 예. 2022년에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당대표였죠. 공천입니다. 자, 예. 김영선 관련해서 야,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윤석열 얘기 나오고 김건희가 잠깐만 있어봐요. 다 하라고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윤핵관들이 막내 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 자, 공관위원장이 상현이잖아요. 윤상현 어제 불려갔지 않습니까? 네. 불려갔고 윤상현 가서 얘기했고요. 다 실토한 것 같던데. 그리고는요,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 부분은 거의 공천에 개입했고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공정한 공천을 흐트렸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이준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준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준석도 당연히 데려가죠. 지난주에 명태균이 제가 방송에 불러가지고 자, 저 황금폰이랑 증거 나오면은 이준석 어떻게 돼? 이렇게 했더니 정계 연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정진석은 어때요? 그날로 바로 아웃입니다. 얘기하더라고. 지금 입을 좀 여시라고 하시죠. 입 열어요. 열어요? 열고 싶어 죽겠어. 왜 특검에 안 오냐고? 특검은 날짜가 안 맞네. 명태균도 오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그분은요. 입에 마스크를 씌워놓으면요, 바로 모든 거를 불 사람 아닙니까? 근질근질해서. 그런데 그분 얘기가 지금 공천 개입했던 내용 중에 지금, 김영선 의원 건은 됐지만, 다른 재보궐선거,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지방선거 때 그 정진석과 이준석 간의 커넥션, 그 뒤에서 김건희가 뭘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답니다. 자기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내 증거를 내가 검찰에 가 있는 내 증거를 갖다 보면 거기까지도 된다. 자, 정진석, 이준석이 키맨이고 두 사람은 수사하면 바로 정계 은퇴다. 이 얘기했어요.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문제는 이미 여러 증거에서 녹취 파일도 있고 네. 뭐 또 그날 이제 카톡 보낸 것도 있잖아요. 예. 윤상현도 불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오밤중에 김영선 경선하라는데 뭐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에게 전화하고 윤석열 바꿔주고 그래서 내가 뭐 윤상현이한테 전화할게 뭐 이게 이어지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문제 법률적으로는 업무방해는
입증에 별다른 완성이 어려움이 거의 없어 됐습니다. 보여요. 네. 그냥 그거는 기소하면 될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때 같이 실시된 판이 훨씬 더 큰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특히 뭐 서울의 구청장 한두 명 정도, 그리고 지방의 뭐 시장 말이 많았거든요. 네. 어머. 공천과 관련해서 예. 실제로 소문은 무성했어요. 못 받을 사람인데 받았다. 네. 이상하다. 네. 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소문이 그때 무성했는데, 과연 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게 밝혀질 거냐, 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예. 그 공천으로 가는 네. 길에 매우 중요한 분이었어요. 예. 최호 씨. 아, 예. 오늘. 또 오늘 다른 뉴스를 보셨는데 예. 그분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검에서는 아직 수사를 하지 수사하진 않았다.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매우 중요했어요. 예. 제가 쫓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 그런 어떤 건가요? 혐의가 예.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 수사가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신병을 좀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서 얘기하면서 장제원 전 그러게요. 비서실장 얘기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랄까,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예. 장제원 전 의원은. 없는 보면 사람한테 거기한테 다 다 미는 보라. 거야. 근데 그거는 수사받다가 중간에 한 명 좀, 사라지면 뭐, 예를 들어서 예. 사망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주한 도피하고. 사람이 생기면 예. 원래 그 관련자들이 모든 혐의를 그쪽으로 다 밀어요. 네. 그러면 오늘 주가 조작범. 그 삼부특검에서도 똑같은 도망갔죠. 얘기야. 4명 중에 1명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면 다 글로 밀어. 다 밀어놓고 그러면 기소 중지되거나 참고인 중지되거나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풀고 가는 그런 예. 일인데 장제원 의원한테 그렇게 미는 건 좀. 그러니까 이미 사망자가 있으니까 예. 그냥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앞으로 다 장제원 의원한테 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가서 골프 치고 있는 정진석의 신병 확보가 중요합니다. 일본 가서 골프 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만 만나더라고요. 그 양반이 윤석열 김건희가 관저에서 나왔잖아요. 예.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부터 다 그 출국했어요? 제일교포 그리고 일본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더니 일본에서 골프 친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지금 일본에서 잘 놀고 있다는데 이분이 중요하거든요. 명태균이 그랬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아이고 다 출국해야 했다. 된다. 응. 근데 출국 금지가 아직 안 돼 있나 보죠? 안 돼 있고 수사도 어머. 안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수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공천 개입 관련된 수사를 창원에서 수사하던 사람 2명이 와가지고 하거든요. 네. 창원에서는 10명 검사. 네, 예. 10명 넘는 검사들이 왔는데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실은 정유미 눈치 보고 윤석열 눈치 보고 잘 열심히 안 했지 않습니까? 정유미 창원지검장. 네.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속이 막 타요. 근데 그런 분들을 왜 특검팀에 넣었죠? 애초에 수사를 잘 못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분들인데. 아니, 일단 사안은 알고 있으니까. 아, 다른 사람이 하면 처음부터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네. 처음부터 봐야 되니까 예. 일단 근데 본인 의지만 있다면 네. 이제 창원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못했더라도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 김영선 전 의원 거는 사실은 조적 지열이고 예, 다 완성됐고요. 훨씬 판도 크고,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 액수도 더 훨씬 어마어마할 지방선거까지 나갈 수 있느냐, 예. 지방선거 공천까지, 아, 이게 관건이죠. 그렇죠. 국민의힘 문 닫을 수도 있는 수준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 보시는 건가요? 밝혀진다면 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근데 순진자들한테 몰아주려고 하는 꼼수에 대해서도 계속 좀 감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드네요. 원래 이게 전형적인 방법인데. 아. 네. 그래서 증 안 되면 항상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한 명 보내는 거예요. 한 명 해외로 가면 그쪽으로 다
다 멀거든. 네. 예, 뭐 지금 집사 김예성 씨라고 알려져 있는 네. 분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토금 부회장도 도주해서 어디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 또 신복의 그 점쟁이 중에 심 선생이라고도 또 해외에 도피했습니다. 점쟁이인가요? 점쟁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은 주특기가 뭐냐면 호주머니에 있는 뭐 물건 맞추는 거, 숫자 맞추는 거. 그게 뭐예요? 심 선생. 심 선생은 누구의 집사였죠? 아니 심 선생이라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 김건희가 씨가? 커바나 컨텐츠에서 네. 나오다가 목을 눌려가지고 목덜미 누른 아, 그랬죠. 예, 그 예, 사진 목덜미 찍으려고 누른 할 때.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심 선생이고 네. 이 주머니에 사람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봐치기.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건진보다 예. 신발이 좋아가지고 예. 지금 계속 신발이 좋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중용됐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 얘기로는 심선생. 예. 신무정 무정 스님의 자식으로 진짜 자식인지 양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정이라고 하는 분은 윤석열 김건희를 소개해줬다고 알려져 있는 그렇죠. 분인데 그 사람의 아들 뭐 양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들로 불려졌으니까 매우 심 선생. 가까웠던 예, 사람입니다. 김건희 머리 눌렀고 지금은 또 도피해 있다. 예, 예, 그런 의혹을 심 그 기자가 김예성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정진석 일본에 외국에 있다. 특검팀에서 좀 이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방해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죄의 명으로 어떤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좀 제 생각을 말씀 올리자면은 아마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 상당수는 뭐 이게 무슨 죄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이 당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무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죠. 개입하면 업무방해 최소한 성립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약간 좀 진영 정치에 천착하면서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들이 생겨버렸죠. 그렇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공천받으면서 당선되는 지역은 사실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뽑는 게 되어버렸어요. 오염돼 버린 거죠. 민주주의 근간이 썩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공천을 해버린다. 누굴 빼고 놓고 불법적인 하는 것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국민들의 민주적 선택권을 뺏어가 버린 것과 똑같은 그렇죠. 겁니다. 네. 달리 말하면 죄질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서 정말 죄질 나쁜 업무방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면.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 뭐 상황 따라 어느 정도의 가담 여부에 따라서 물론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때 유죄가 당시에 된다면 당대표였던 실형 건 가능성도- 확실한 거잖아요. 실형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형. 단순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보통 업무방해 벌금도 많은 경우도 네. 많은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또 지역구 국민들의 예. 선택권을 직접 침해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구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번에 수사하면서 명태균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문제되는 지역구가 어디였는지 여자를 네. 다 밝혀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이당저당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종을 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질과 관련해서 한번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대통령이 원래 지역구에 누가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의중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정무수석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공천되는 저 지역의 국회의원은 예를 들어서 관록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지역 발전의 전문가인데 이쪽 분야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 그 지역이 우리 국가산업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여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방향과 맞으니 좀 그런 걸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정당에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구조가 있죠. 그런데 전달됐다 하더라도 당대표나 공심위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여중이 있을 수 있지만 공당으로서 우리는 집권 여당이 가야 되는 방향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은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야 윤상현이 있잖아. 그거 내 말하면 되니까 상현이가 그거 다 해준다고 해서 명태균이가 얼마나 더티하게 부탁을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네. 대선에 기한 바가 없으니 여사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시키고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시키고 이준석은 내가 모르는 척하고 하는 이 행위를 정상적으로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판사든 누구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단죄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럴 수 있다. 대통령이 어디 가서 정당에 개입할 수 있지. 그럼 민주주의 왜 합니까? 대통령 혼자 독재해가지고 선거제도를 왜 가지고 있으면 당대표를 왜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고 대통령이 공천도 다 주면 되지. 그걸 하지 말자고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놓고 했는데 가장 정말로 최악의 수단을 동원해서 저들이 공작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그것을 결국 자신들의 목표 달성으로 이뤄냈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용서나 양해의 여지가 아예 없는 네네.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공작으로 이뤄낸 권력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국민들의 그 선택권을 빼앗았다라는 측면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준석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서니까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전당대회 끝나서 당 지도부 새로운 계획을 말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걸 꾸려가야 할 시기에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라는 말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겠습니까? 현행범의 그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예. 윤석열 정권 하에 특히 또 내란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본인에 대한 수사가 미뤄왔던 거죠. 지난해 우리가 간만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 불법 계엄 사태가 나기 전에 뉴스토마토의 박형관 기자가 네. 심층 보도를 수차례 했었어요. 10월달, 11월달. 주요된 그 당시의 상황은 명태균과 관련돼서 공천 개입을 했다. 김영선 의원. 그 다음에 김진태 의원, 저 강원도지사 건도 네. 있었고 포항시장 건도 그 당시에 해자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배경에는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마치 나의 뒷배인 것처럼 본인이 당대표이던 시절에도 그렇게 내세우면서 어떤 이 허세를 부려왔다라는 네.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녹취록도 네. 당시에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얼마 정도 구형을 받을 수 네. 있는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만한 실현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있다. 보시는 이거 거고. 보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예. 이 얘기부터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속보가 떠서 저희는 당연히 못 오실 줄 알고 예. 근데 지금 자택 상황은 어떻게 집주인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변호사 입회할 때까지 조금 대기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잠시 대기하고 변호사 오면 뭐 진행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설주환 변호사께도 제가 여쭤봤더니 참고인 신분이어도 압수수색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좀 갑작스럽네요. 이게 오늘 대표되셔서 오전 일정도 많은데.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9시 반에 네. 최고위가 있어서 이게 좀 취소될 거다라는 속보도 떴는데 네. 예정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지금 전화기 없어서 모릅니다. 아,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한테 자꾸 이준석 대표와의 연락을 좀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도 이거 끝나고 국회로 가신다고 예, 예, 하니까 예. 특검 수사 관련해서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상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예. 저랑 무슨 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할 텐데 어제 근데 윤석열 의원은 조사를 받고 나가신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인가요 작년에 그때도 이미 검찰 측에 한번 그 나와달라 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고 이런 얘기 안 했다를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네. 여기도 또 확인할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그래도 여유롭게 등장해 주셔서 좀 다행이고 예. 이런 와중에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뉴스는 이준석 개혁 신당 이젠 대표죠. 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대표 되고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을 했고 그 자택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그리고 화성에 있는 지역 사무실 이렇게 세 군데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영장을 보면 공천 개입 관련해서 공범으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 내용이 나올 때쯤에 채널A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대요.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는 시기가 공교롭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당대표 선출 직후에 내가 뭐 현행범도 아닌데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이 든다. 특검이 오해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에 검찰이 출석해서 관련 이야기는 했던 바가 있다. 아마 수사 주체가 바뀌어서 여기서 또 뭐 더 확인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준석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얘기한 건 너무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스스로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그 압수수색에 지금 어쨌든 공범으로 지금 그렇죠. 적시가 된 거잖아요. 공천 개입에 대한 공범. 좀 예상 가능한 수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제 명태균 씨와 그 윤건희 부부의 그 공천 개입 그 대상이 2022년 그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그때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예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그 공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일단 그 윤상현 의원도 지금 어제 조사를 했고 그 전에 뭐 함성득 뭐 교수도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뭐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는 다 예상이 됐던 사안이고 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공천될 때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역구가 일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 18대를 끝으로 의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는 그다음부터는 뭐 경남지사도 나가고 뭐 공천 신청했다 떨어지고 약간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치 낭인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주 국민의힘 텃밭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단 말이에요. 창원 이창. 재보궐에.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이상했었고 그럼 당시에 당대표가 그럼 이준석 대표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영향이 없었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개입이 됐을 거라는 거는 사실 예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타이밍이 본인이 대표된 이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특검의 타이밍으로 보자면 내일 윤석열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두고 공천 개입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제 생각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데요. 아니 오히려 사실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7월 8일 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확 해갖고 대비를 못하게 한다는 차원의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소환 조사 말고 압수수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7월 8일 날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원래는 수사의 원칙이죠. 근데 그때가 이제 7월 7일부터 개혁신당이 후보 등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특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라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준석 의원을 위해 20일을 기다려준 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지금 시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20일을 배려를 받은 거고 또 거기서 아까 변명하는 것처럼 뭐 본인이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행범이면 체포를 하죠 저희는. 압수수색은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건 참고인 조사죠. 그렇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확인이 피의자로 되니까 피의자로 적시가 된 거고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이 청구를 하지만 법원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공범으로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걸 확인이 되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탄압으로 몰기에는 오히려 많은 배려를 받았고 본인은 이제 범죄 혐의자일 뿐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깔끔한데요.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그 강혜경 씨 공익제보자 뉴스토마토가 취재했던 내용들 아마 이제는 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특검 조사 앞두고 뉴스토마토하고 이제 강혜경 씨가 또 만났었는데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공관 위원장이었죠.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이랬을 타이밍입니다. 22년 6월에 있었던 그 선거였는데 당시에 공관위원장 윤상현 그리고 당대표 이준석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혹은 김건희
그 이 삼각 편대가 공천 관련해서는 지금 뭐 개입했다는 정황들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고 서로가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어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줬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엉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됐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JTBC 단독 내용 보면 윤상현 의원 그 일요일에 가서 조사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그 왜 윤석열 목소리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해서 고인이 된 장제원 당시의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걸 JTBC가 단독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뭐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잘 복기를 해보면 작년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되던 그 시점에 그 최초의 제보자는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스스로가.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던데, 그 9월 1일 날 단독 보도를 처음 할 때 그때는 이제 A, B, C, D 뭐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누가 A고 누가 B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준석이고 하나는 천하람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최초의 발설자가 이거를 비밀을 참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되고 칠불사 회동에 대한 일체가 나오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관련된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있다. 이 기획 전반을. 그리고 재보선에 대해서만 피의자라고 방금 전에 이제 특검에서 기자들한테 풀을 해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정치권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재보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 또 이준석 당시 대표 등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범죄적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포착을 해서 특검이 수사를 조금 더 강도 높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본인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마치 구계자인 것처럼 지난 시기 계속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피의자 자격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뭐 많이 알려진 바로 본인이 뭐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걸 다 기록해 둔다는 거 아닙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자기는 다 자동으로 저장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보한다면 대신 여기서 이제 뭐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비밀번호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열린다면 이거 진짜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툭 치면 와락 쏟아져 나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이제 국정농단의 일단이잖아요. 그 예.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관련돼 있는 건 2022년 공천 개입. 지방선거와 그 당시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개입.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일부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통화 내용이나 이게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나온다면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외에도 선거는 여러 번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 외에도 그리고 또 공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공직에 대한 인사 개입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하나 약간 고구마 줄거리 그 뿌리 찾듯이 예. 그냥 쑥 뽑는 거에 일단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하나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와 연장돼서 여러 가지들이 또 이렇게 파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사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약간 일관된 전략이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천 개입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그때 탄압당하던 사람인데 쫓겨났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제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다른 공천 개입을 계속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포항시장하고 예. 평택시장 이런 얘기들을
흘려왔거든요. 사실상 지방선거의 뭐 일부 언론에. 면면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개입된 걸로 된 의혹 부분에 쏙 빠지고 대신 이제 김 여사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뭐 예를 들어 뭐 창원시장 후보가 지금 현역이 유력한데 왜 이 사람을 제끼고 다른 사람이 지금 그 동네에서 막 유력하다고 돈다. 근데 김 여사가 민다더라. 난 그걸 확인하려고 김 여사랑 통화한 거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계속 이제 포항시장 예, 케이스예요. 포항시장. 딱. 예. 예. 그리고 이제 평택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그 최호 네. 전 시의원, 경기 도의원, 도의원. 예, 도의원, 예, 그분이 이제 평택시장 후보로 사실 단수 공천이 단수 공천 됐다가, 받았었죠. 예, 예. 하여튼 이제 대표의 전략이 나는 일단 아닌데 다른 게 있어 이러면서 계속 다른 평택시장 얘기, 뭐 포항시장 기자들 얘기,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예, 많이 그런 했어요. 얘기를 예, 그렇게 하면서 덮어가려는 사실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최유정 부국장 말씀대로라면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 전략을 이준석 대표가 쓰려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는 넣고 뭐는 빼고 내가 이만큼 좀 개입돼 있는 건 빼고 내가 상대적으로 덜 묻은 내용들은 빨리빨리 이제 유통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거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이슈를 계속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제 몰고 나가는 전략을 사실상 구사를 해왔는데 예. 그런 이제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자승자박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7불사 회동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전횡을 예. 저질렀어. 이제 이걸 고발하고 싶었던 일단이 있고 예. 근데 본인들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명태균 씨를 작년 10월에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김건희 씨,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했었죠. 근데 김건희 씨, 그 다음에 본인, 이준석. 이건 원팀이라는 거예요. 원팀. 이게 명태균 씨의 발언이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함께 했었다.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식구다. 그렇죠. 라는 표현을 그런 써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예. 식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식구 중에는 뭐 유경옥, 경옥. 그다음에 정지원 뭐 행정관들. 이런 예. 예, 그 비서들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식구처럼 했고 큰 그림은 어쨌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개헌을 해가지고 2년 정도만 하고 물러나면 그 다음에 젊은 보수 이준석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시켜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꿈 이런 거는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상당히 그런 것을 그 내밀하게 소통하던 사람이 이준석과 명태균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확인이 된 것이고 관련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지금 또 정치권에서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구청장 공천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단수 공천을 했는데 당시에 많은 강남구청은 그냥 꽂으면 당선되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꼴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조사상 꼴찌한 사람이 공천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 당시에 이거 뭔가 좀 야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 용어. 대통령실 출입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좀 더 경건한 언어를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것까지도 다 종합을 하면 이게 상당히 쉬운 수사는 아니다. 굉장히 무거운 수사가 될 수 있겠다. 그 생각해 보면요, 이준석 의원은 스스로가 해놓은 말들이 지금 자승자박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걸릴 거예요. 그 양두구육이라는 말 우리 이제는 다 알잖아요. 누가 한 말입니까? 윤핵관이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거 명태균 씨가 자기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이서 두 분이서 그거는 이준석 아니고 내가 만들었어. 원조 논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단어들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알게 된 데는 이준석 대표가 지대한 공이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에 끌어올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해놓은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 엎어보면 지금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선 경선 당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얘기하고 있고 대선 경선 자체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당대표였어요. 그 당대표였던 시절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 개고기 내가 팔고 다녔다고. 그 얘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뭐 서울청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을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매부쇼 들어가기 직전까지 서울청에서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압색했던 내용이랑 같은 건인데 아직
그 특검에서 서울청에서 안 받아가서 좀 중첩되나 이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또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사건이 별도로 서울청에서 진행 중인 거였더라고요. 여론조사비 대납.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청에서 진행 중이고 이제 이 여론조사비 대납은 본인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비죠. 예,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죠. 대표가 그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해볼까 했을 때 그 지역을 여러 군데를 많이 탐색을 했습니다. 예. 대구도 한번 찔러보고 원래 본인이 있던 그 노원도 보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찾아갖고 간 게 그쪽인데 그런 여론조사를 공짜로 돌릴 수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자산이 명태균 씨였던 거고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군가 대납을 해줬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이제 서울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또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님을 데리고 오시고 저희가 가야 되는데 이제 경찰 조사만 검찰 조사 합쳐서 거의 20번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특검으로 좀 몰아달라라는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 여력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특검 도입되기 전에 명태균 수사팀이 11명 플러스 알파였어요. 검사만. 수사관까지 하면 거의 4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제가 특검팀에 알아본 바로는 그 원래 명태균 수사팀에서 온 분이 3분이고 그 중에서 근데 지금 팀이 40명이 8명씩 나눠갖고 5명씩 8팀으로 나눠져서 2개 혐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개 혐의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에서 심지어 혐의는 계속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 5명의 팀이 이제 2개씩 혐의를 맡는 것 중에 하나가 명태균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2.5명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홍준표 건도 사실은 이첩을 받긴 했어요. 근데 제가 내부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아직 그 저희가 그때 문건희 대표가 들고 갔던 그 포렌식 자료를 열어보지조차 못했다. 왜냐면 그게 사태란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뭐 상대적으로 그때 열어볼 때도 뭐 변호사 사무실, 강혜경 씨 그리고 각각 언론사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봐도 얼마 동안 기간이 걸렸던 건데 저희 문건주 변호사가 2달 동안 자기 문 사무실 저희 심지어 그 락을 걸어놨어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그리고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봐갖고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걸 보는데도 한 2주일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대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혐의이기 때문에 그 고령군수 당시 후보를 나갔던 분께서 아마 대납하지 않았나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나왔죠. 뭐 그 나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대신 비용을 대줬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봐야 되겠죠. 지금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 혐의 수준이고 환경이니까요. 그런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울청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자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 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특검이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신속히 동의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박찬대 의원도 뜻을 함께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이 되거나 특검에서 뭐 지금 피의자 적시했던 부분이 더 발전해서 수사가 더 진행이 된다면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때 해외 돌아오면서 인터뷰했던 게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그때 자기가 통화를 다 녹음해 놓은 거를 천천히 다시 들어봤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만약 그 통화가 없어졌다면 그때 이후에 지워진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증거인멸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스스로가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윤 대통령이랑 했던 통화가 있었고 거기 내용 중에서 재밌는 얘기가 많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들여다봤는데 클라우드나 핸드폰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증거인멸이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형사소송법상 체포요나 이제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주당만 사실은 결의를 해도 체포 동의는 충분히 가능한 의석수기 때문에 아니요, 200석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로는 뭐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 특검이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오히려 관심 꺼달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간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마저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체포동의안에 어떤 입장을 낸다면 200석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포동의안은 200개가 필요하지 않을 걸로 알기는 150. 과반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라는 그 개혁신당의 대표지만 현역 의원이 그 혐의가 입증이 되고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현역 의원으로서 체포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했던 말이 있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감안하면
정확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